예, 질문 개수가 예상보다는 좀 많습니다. 딱 지정해서 질문하신 것도 있고요. 전체 후보들의 좀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 기준으로는 어쨌든 6개에서 10개 정도 이상의 질문이 나올 경우 각 1분 30초씩 답변을 진행한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되 간단한 사안들의 경우는 좀 시간을 단축해서 30초 이내로 이렇게 좀 짧게 진행하는 것을 결합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그야말로 중복된 것을 포함한 것을 빼고는 지금 이게 다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시간이 되는 한 이 질문들을 가능하면 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취지에도 맞고, 그래서 순서도 지금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정연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가능한 중복성들은 가능하면 이게 모아서 진행하고 대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짧게 먼저 가능 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성격을 보셔서 각 후보들께서 장황하지 않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좋은 질문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 후보 조별로 3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순서는요, 아까 순서에 이어서 3번 윤혜모 후보조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 첫 의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라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첫 의제 중심으로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3번 윤혜모 위원장 후보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이내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정규직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사용 사유를 제한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 문제, 또 공무원 노조 합법화라든가 정규조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의제의 가장 주도한 여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저희들이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의제를 선점해서 기호 3번 적은 노사적 대화를 끌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제가 있다면 또 다른 후보들의 충분히 받아들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첫 번째 요구할 사항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석방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해고자에 대한 복직 요구,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강화에 대한 문제고, 비정규직 정직화에 대한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할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회적 대화에 노사정 대화가 있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로 질문하신 거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선보는 이미 노동시간 단축 불법 행정에서 폐기에 따른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서 사안별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근기법 개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개혁이 관철된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 대화에서의 노정 대화라고 하면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 요구했습니다. 뭐냐면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전교조 공무원 노조에서 합법화, 그리고 현재 장기 투쟁 사업장들 참 고통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각적 해결을 위한 대책 논의에 들어가는 것들이 노정 대화의 첫 시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노사정 대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제조업의 붕괴 문제와 관련된 노사정 대화가 먼저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세력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민주노총은 지난 대선 전에 치열한 논쟁에도 결국 정치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후보를 제외하곤 노동자 정치 세력화 또 정치 방침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후보는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 또 정치 세력화에 관한 입장을 포함해 진보 정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순서는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의 결정 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다시 그것을 이렇게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합원들과의 다양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또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죠. 그리고 정치 세력화와 관련된 것은 민주노총 선언 강령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규약을 지키면 되고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가지 진보 정당들의 활동과 또 그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가입 그리고 이 주요한 뭐 지자체 선거라든지 또 총선 때라든지 이런 시기에 다른 결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보장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출마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거의 반성적 성찰과 그리고 골들을 메워가는 그런 대중적 치유 작업 이런 것들이 전제되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넓게 더 깊게 가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은 느리지만 거쳐야 된다고 보고요. 진보다원주의에 입각해서 여러 정당들이 이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대중적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히 하도록 제가 위원장이 되면 즉각적인 여러 가지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호 4번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 정당 대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내부 소모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선보는 명확하게 지금 그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조직률을 대폭적으로 높이고 또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특히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과정에서 그런 정치 실천을 민주노총이 앞장서는 것을 겪을 때 어떻게 보면 빠르고 오히려 더 새로운 세력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회 세력화에 기초한 정치 세력화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선거 공간에서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진보 정당들의 대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의 선거의 후보 단일화와 같은 공동 대응, 또 진보 정당과의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공동 정치 투쟁 이런 걸 통해서 진보 정당 간의 통합과 혁신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진보 정당이 지난 과정을 성찰하고 혁신과 통합으로 나선다면 민주노총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생겨서 앞서 그 주도권 토론에서 다 못했던 이야기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님께서 단식 입원 그리고 현재 회복 중이신 거 알고 있는데요. 전교조 집행부의 어쨌든 깊은 고민들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배경.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전교 지도부와 직접 뵙고 만나 뵙고 좀 장시간 함께 수기하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27일 철도노조의 민영화대의 투쟁에 있어서 사실상 정치적 해결 내지는 대안을 갖게 되니 어려웠습니다. 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진보정당이라는 두 개 정당에서 의원님들 다 만났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20명을 한꺼번에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 안에서 맞짱뜨고 돌파할 수 있는 정당, 정치 세력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절박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정치 세력을 통합된 힘으로서 만들어가야 되는 게 또한 민주노총의 역할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강령이 입각에서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진보정당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서 이른바 진보 세력의 대통합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또 하나 날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 이것 또한 안 됩니다.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토론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진보 대통합 만들겠습니다. 예, 마지막 윤혜모 위원장 후보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이 순간까지 민주노총의 노동자 서민 정책에 동의하는 재정당하고는 언제든 정책 결합할 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조합원이 동의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정치 세력화 필요하다. 울산 북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울산 북구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총선이든 내년 지방선거든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높은데 지난 선거에서 보면 단일화가 되지 못해서 패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2008년에 제가 지부장할 때 그때 당시에 뭐 신모 의원, 노모 의원, 강모 의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기 당 후보를 내달라고 저한테 간절히 요청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단일화하지 못하면 현자 지부 대의원들 열어서 우리가 후보 내겠다. 결국 그런 압박이 통해서 후보를 내서 당선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후보 전설부터 시작해서 진보 세력이 통합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민주노총이 뭐 당 통합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민주노총이 진보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해서 진보 세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역할을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충분히 해서 다시 한 번 더 세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체적 현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간의 임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 입장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기호 4번 주상수 위원장 후보조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그동안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고 그걸 사회적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산별교섭이 보장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로 산별교섭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주노조운동은 그동안 단위사업장에서 하우상박 임금 인상을 지켜왔습니다. 그거는 경력이 짧고 낮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임금 교섭 투쟁을 해왔던 거죠. 이걸 저는 산업업종으로 확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업종 차원에서 하우상박 임금 인상 투쟁을 통해서 임금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계획을 내겠습니다. 저희들 5대 연대노조운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별로 진행되고 있는 생활임금 투쟁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그 뭐 같은 부분이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강조하는 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기업별 교섭으로는 적청이 당연히 격차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별교섭 제도화, 그 다음에 강력한 산별교섭을 통해서 산별의 임금체계, 고용체계, 복지체계 이런 거를 어쨌든 그 체계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해소 방향이 있어 근본적 해결 방향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조기에 현실화하는 겁니다.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임금의 총량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투쟁 전략이 어쨌든 배치돼야 됩니다. 투쟁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고용 양극화, 복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정부 교섭, 대사용자 투쟁, 재벌 개혁 투쟁 이것이 저는 필수적인 즉 교섭과 투쟁과 이 해소 전략들을 해낼 수 있는 핵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며 그런 것을 위한 전사회적 투쟁도 함께 배치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윤혜모 위원장 후보조 답변하시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현대장제 입사할 때 임금 시급이 670원인가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30년 지난 지금 보면 만 원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는데 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임금 상승을 요구하기는 사회적인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승분이나 아니면 또 정부에 해야 될 역할 또 대기업이 이렇게 출연해서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들보다 열악한 비정규직 동지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소외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기업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대기업 노동자는 솔선수범하고, 그 정부든 재계든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이런 연대 전략을 편다면 대단히 효과적으로 사회적인 소외된 것을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마지막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민주노총의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사회보장 대책과 관련된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노총이
대정부 그리고 대자본 전략에 있어서 내부의 이 차별과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최저임금은 실질 임금화해야 되고 생활 임금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노동자 내부의 이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해야 되지만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 부분도 민주노총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히 노령 사회로 급속도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령 인구의 이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지 노동 조건 문제, 이 부분도 민주노총이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청소년 노년위원회를 저희들은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역시 1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강조점이 좀 달라서 기자 질문 취지를 살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6개월이 지나고 있고 지지율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의 적극적 공조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만약에 그렇게 공조에 나설 경우 내부의 비판과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경우 내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에 대처할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호 1번 김명한 위원장 후보자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다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향후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 저희 집행부에 있어서 대응은 이른바 대화를 시작해서 교섭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강하게 투쟁들을 배치해서 돌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노동 존중이든 어떤 많은 정책들이 있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민주노총에 있어서의 대안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사실상 현실화되도록 정부를 견인하고 우리들의 힘들을 모아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하는 사람들, 그 일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민주노총, 그 민주노총이 믿음직한 민주노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호 3번 윤혜모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전국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대단히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고, 노동 의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노총보다 앞선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선된다면 노사정 대화를 통한 민주노총의 현안 문제를 풀어가라는 조합원의 뜻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친노동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정권 하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 주장한다면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현장 수행하면서 조합 대다수 만나본 조합 간부라든가 조합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선거 일수가 끝나는까지 그런 주장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정부와 협조해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요구들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이미 1기, 2기 민주집행부 시절, 민주정부 시절 겪었던 바 있는데, 민주노총에 대해서 포섭과 배제 전략으로 나온다고 하면 민주노총은 견인과 연대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지지율이 높지만 우리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쟁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구와 목표를 가지고 견인할 것은 견인하고 압박할 것은 압박합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또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러 노동자들의 문제를 받아 안으면서 계급 대표성을 넓혀서 이 전 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이 힘을 확보하고 지지와 연대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계속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노총이 어쨌든 사회적인 지지와 연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금 현안의 중요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정확히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가 위원장이 된다면 이런 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 어떤 현 정부 6개월 정도 겪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조차도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민노총의 투쟁이 있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면 교섭, 일면 투쟁, 또 일면 협력, 일면 비판을 통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함께 이루어나가고 또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진보적인 노동 어떤 개혁 의제를 민노총이 제시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정규직의 노동 조건과 또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재벌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1분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힘이 재벌사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와 재벌사 자본은 정규직 양보론과 임금 체계 개혁 등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재벌사 노동조합 집행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가지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 순서는 기호 3번 윤혜모 위원장 후보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 양보론과 임금 체계 개혁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재벌사 노조 집행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최근 벌어졌던 여러 사안들에 대한 대응 입장을 좀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일분입니까? 이게 임금 체계 개선은 40년 동안 제가 현대 경찰 다니는 동안 40년 동안 재벌이 저희들을 돈을 노예로 만들어서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현재 시대적에 있는 아마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아니면 임금 체계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자본이 재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재벌사 노동조합 제가 성우동 다녀보니까 모비스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모비스 화성지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적어도 비정규직 동지들과 같이 연합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결하고 이런 모범사는 아니더라도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어떤 활동폭을 넓혀줬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규직 노동조합 더욱더 비정규직 동지들과 연대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이 노동자 양보론 조금 더 축소해서 이 정규직 양보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노총이 주장해야 될 것은 이 재벌 체제의 혁신 또 이 적폐 청산 차원에서 재벌 양보론을 요구해야 된다. 자본 양보론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배분의 문제라고 했을 때 누구의 곳간을 열고 누구의 호주머니를 털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민노총이 단호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재벌사 노조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대차 비정규직 공대위 소집권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했는데 이 부분과 관해서 민노총의 운동의 기풍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혁신하고 또 관련 단위들과 충분하게 소통해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재벌들의 이 불법, 탈법, 악법 그 행위들을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민노총이 투쟁 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IMF 경제 위기 이후에 20년 동안 1천만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시대에 그 결과가 정규직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재벌의 곳간으로 들어갔는지 뭐 대다수 국민들은 재벌의 곳간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재벌이 먼저 곳간을 여는 게 순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워낙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하우상박 임금인상 연대의 어떤 연대 임금연대 운동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연대노조운동 5대 연대노조운동 중에 하나가 우리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공공운수노조에서 획기적으로 조직 확대가 늘어난 이유도 바로 정규직 노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대기업 공공부문 대표자들과 논의해서 이 연대노조 운동을 전 민노총의 운동으로 확산시켜서 비정규직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렇게 마지막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거대하게 큰 차가 중앙선 넘어가지고 교통법규 위반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싸우는 거는 자전거 탄 사람과 부딪힌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거대한 차의 법 위반과 살인적인 그러한 질주를 멈추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결국 비정규직 양산과 그리고 또한 정리해고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자본이 저지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겨냥한 우리들의 투쟁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가 정권이 어쨌든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산별교섭의 제도화, 그리고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어쨌든 이 제도적 조치,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 해결하는 것들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의료 확장제도 또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정책이나 정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노동 의제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또 북한 핵. 아까 공통 질문에서도 일부 후보자들 간에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짧게 한 30초씩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각 후보별로 어떤 입장이신지 또 어떻게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인지 아까 질문인데 요와 연관해서 한반도 그 북한 핵실험에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투쟁 요구에 한반도 비핵화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좀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요. 한반도 비핵화가 민주노총 요구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라는 의견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입장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고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자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남북 분단 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적인 통일로 이행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이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되고요. 이제 그 전제로서 이 한반도의 이 비핵화 문제는 상호간에 이 정상적인 대화와 또 오랜 토론의 기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뭐 비핵화하자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이 최우선돼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예,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4번 주상수 위원장 후보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북한 핵실험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나 어떤 군사훈련에 대한 자구책적인 성격이 있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그래서 그런 측면 이해를 하지만 이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남한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강령에도 핵무기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 아울러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 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창립 선언문입니다. 이 창립 정신에 가장 충실하게 민주노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예, 다음은 기호 3번 윤혜모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 또 북한의 핵실험도 반대를 하고요. 근데 왜 핵실험에 대한 실체는 지금 미군과 우리 한국과 군사협정을 해서 꾸준히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국과 북한, 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리고 제일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초반에 뭐 입장 말씀해 주셨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후 좀 별도 후보들의 뭐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30초 짧은 질문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에 지금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거 민간 대기업으로 노동이사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마 질문인데 짧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자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재벌체제 개혁 방안할 때 말씀드렸는데 일단 공공 부분의 노동이사제를 당연히 민간 부분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경영, 하여튼 오너의 그 전횡이 판치는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더욱더 노동이사가 들어가서 경영을 감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강력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약을 하나 한 것이 있죠. 헌법 개정 과정에 있어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경영 참여에 있어서의 노동의 참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현장에 있어서의 우리 조합원들 그리고 그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기본 자료와 기본 내용들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 당연히 민간부문에서 확대해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기호 3번 윤영모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유럽에서 선진 유럽 그 독일을 비롯한 뭐 덴마크, 핀란드 그런 데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 역시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본이 서로 합심해서 상호 간에 이익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노동이사제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예,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제도적으로 노동이사 한 명이 참여하는 것을 대단히 자족적인 뭐 혁신 방안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실질적 개입의 조건을 법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혁신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관철될 수 있는 이사회 제도의 전면적 개편 이것이 아마 법 제도화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1분 30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방송 토론에서도 한번 나왔던 주제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조직화를 핵심 사업으로 전개해 왔고요. 그래서 그동안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후보들 자신만의 특별한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청년 세대 또 사무직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조합원 확대 전략 아마 이게 비정규직 조직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과해서 특별하게 청년 세대와 사무직 서비스 노동자의 조직화 확대 전략까지 포함해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 또 전략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자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똑같은 얘기를 앞서에도 조금 했긴 했는데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있어서의 전략 사업으로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 30% 넘게 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직접 위원장이 그 관장하고 점검하고 수치로 이것에 대한 그 좀 더 진척된 계획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세워서 더 구체화시키는데 위원장이 직접 결합해서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80만에서 120만을 더 조직해서 200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이제 구체적인 조직화의 대상과 그리고 목표치까지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이루어내는 민주노총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당연히 그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열어갈 준비는 그 200만 민주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구성에 따라서 지도부, 사업계획, 예산 모든 것들이 양적 축적이 돼서 질적 전환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구체적인 목표를 대비하면서 집행부를 꾸려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 조직화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있고 또는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또한 조합 노동조합으로 가입시킴으로 인해서 또한 청년들 조직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청년 부위원장 제도를 제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윤혜모 위원장 후보죠.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지역본부 요새 다니면서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정말 조직화 사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업을 확대하려면 그동안 민주노총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20만 비정규직 동지를 조직할 수 있었다. 그런 판단이고, 저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민주노총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책들이 우선돼야 된다. 대선 방침, 1년에 13번 투쟁 방침을 결정해서 제대로 파업이 수행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주노총이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이 동의되는 사업을 설정해서 만들어서 집행하고 현장의 조합원들이 수행할 때만이, 가능할 때만이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국민들로부터 민주노총 잘하고 있네. 그래야 가입 조직화도 되고 가입률도 늘어나고, 저는 300만 시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민주노총을 만들겠다. 그리고 청년 세대라든가 사무 서비스 확대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민주노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국민들의 다양한 민주노총 만들면 아마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죠.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11월 11일이 민노총 창립 22주년이었습니다. 창립 시 22만에서 현재 조합원 80만입니다. 미조직 비정규 전략 조직화는 매 시기 대의원 대회 때마다 확인되고 또 사업이 이렇게 확정됐지만 여러 가지 한계적 상황들이 지속됐다고 보고요. 또 여러 가지 조직 확대에 기여한 동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과 인력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예산 편제에 민노총이 조직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후보조 구성에서도 14년간 비정규직 이 해고자 투쟁을 해왔던 사무총장 후보를 전격적으로 기용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청소년 노년위원회를 통한 조직 확대 전략, 민노총의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뭐 이런 것이 여러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민노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이 민노총의 대표성, 이 조직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미조직 전략 조직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기금 조성과 지도 집행력을 강력하게 형성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민노총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동시대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죠.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촛불혁명 이후에 지금 민노총 산하 산별 지역본부에 노동조합 가입 상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저희 공공운수노조도 17만 명에서 19만 명으로 2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민노총이 해왔던 부서 차원에서의 조직 확대 사업이 아니고 전 조직적인 조직 확대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까지 200만 민노총을 목표로 하는 2020위원회를 설치해서 민노총 산하 전 조직이 조직 확대 사업에 나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산별 지역 지부, 지역 일반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조직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중앙이 사실 산별 지역하고 다른 공중전을 해줘야 되는데 산별 지역이 지상전을 해야 되고, 조직화와 관련된 공중전, 저희가 노동 팟캐스트를 발전시키자는 것도 그런 취지고요. 직종과 지역을 타켓으로 해서 정치 사회 쟁점화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민노총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저희들 지역본부에 직장 갑질 119 설치하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30% 40% 상향, 그다음에 11월 13일 전태일기를 노동조합의 날로 정하자는 게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문화, 사업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위노조에 청년부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청년부의 확대와 그 연맹의 청년위원회, 또 민노총의 청년위원회로 통해서 청년에 특화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1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사회적 대화에 대한 궁금증이 기자분들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출되었는데요. 이게 뭐 사실 그 민주노총의 입장대로 다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정부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또 심지어 양대노총의 한 축인 또 한국노총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노정 간 대화를 포함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한다면 그 판단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뭐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 그 자체보다도 이 참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호 3번 윤혜모 위원장 후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적 대화, 또 사회적 대화로 참여를 주장하면서 대단히 혼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으로 내걸고 각 지부 본부 유세 때마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당선된다면 그런 걸 바라는 조합원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공약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 대화, 또 사회적 대화 문제를 주장하면 아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든 중앙회의가 대단히 혼탁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적어도 위원장이 이런 뜻으로 출마했고 이런 뜻으로 하고자 하니 대의원 동지들이나 우리 80만 조합원들이 저하고 뜻이 통했기 때문에 그런 걸 사회적 대화를 제를 선택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 조합원의 지상 명령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자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과 또 교섭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양자간, 그 다음에 다자간 두 가지 방식들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자간 대화를 사회적 대화라고 명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대화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공약했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자신과의 대화, 그 다음에 촛불 항쟁으로 출범한 정권이라고 하니 촛불과의 대화,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와 직접 국민들이 다 지켜본 앞에서 같이 토론하자는 겁니다. 국민과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 이 세 가지 대화를 문재인 정부는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노정교섭, 산별교섭, 그리고 노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엎어진 판을 바로잡기 위한 정상적인 노사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해서 힘차게 고생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언론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적 대화는 노사 대화, 노정 대화, 노사정 대화가 있습니다. 양자 대화는 응하지 않으면서 노사정 대화만 요구하는 것은 일단 부당하다,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노사정 대화의 어떤 참가의 중요한 기준은 그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친자본의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명확히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이 될 것이고요. 그동안 노동 탄압 정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원상 회복이 1차적으로 신뢰 회복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또 노동 적폐기구로 지금 지적받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전면 개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정교섭 정례와 산별교섭 활성화에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노정대화 포함해서 노사정 대화 등 사회적 교섭 그리고 그건 대화로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기준은 앞서 말씀 많은 분들이 하셨긴 합니다만 명확하게는 진정성 즉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2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아직도 석방되고 있지 못합니다. 즉시 석방을 하는 것. 두 번째 노조 아님이라고 하는 공문 하나로 사실상의 전교조 선생님들은 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신고 의무 취지만 제대로만 살려도 지금 저렇게 136명의 해고자를 양산하고 너무도 힘들게 노동조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즉시 조치하는 것, 즉 설립신고 문제나 아니면 합법화의 문제를 즉시 조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성의 지표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기반한 제도개혁,
두 번째 사회적 대화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라고 하는 새로운 논의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규모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민주노총의 민주노총 조직에서 주력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대공장 노동조합, 또 공공부문에 특히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 여러 가지 책임과 역할과 더불어서 혁신의 과제도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주력 부대인 대공장 노동조합, 또 공공부문 어떤 이 기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혁신 과제, 또 어떻게 민주노총이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대략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 혁신에 있어서 저희들이 혁신 과제를 10가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주력 부대인 뭐 대공장,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대노조들이 기본적으로 현 시기 우리 이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 있는 태도와 투쟁과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노동자 계급 내부의 여러 가지 분절화 현상을 자본이 강제하는데 그것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전략들을 민주노총과 함께 수립하고 민주노총의 중심 부대로서의 역할, 전체 노동자들의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자기 책임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운동적 기풍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동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다면 이 동지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요청해서 힘있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사부 조상수 위원장 후보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노동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를 지키고 자기들의 권익을 지켜온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에 안주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들이 지금 양극화된 노동사회, 또 양극화된 한국 사회를 극복하는 실천과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런 어떤 노조로 변모하는 데 힘을 쏟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 정규직 노조들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 또 임금 인상에 연대하는 것, 고용 안정에 연대하는 이런 운동을 저희도 5대 연대 노조 운동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부 지금 신임 지부장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공공운수 노조를 운영하면서 어느 산별 노조보다도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왔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분들 다들 병원 가보셔서 아시고 집에 환자가 있으면 다 아시겠지만 가족이나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가장 아픈 사람들이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 내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어려운 동지들을 중심에 놓고 바로 우리 대공장 노동조합의 동지들 연대와 단결의 기운을 높이는 것, 공공부문 노동자 동지들 우리 사회 개혁에 있어의 의제를 사실상 자신의 임금 인상과 복리 수행을 높이기 위한 안전판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쟁들을 전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민주노총 내에 있어서의 비정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는 또한 아직도 우리 고3 학생들 취업 준비 나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노동인권이 실종되고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해서 투쟁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내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 교사 3번 윤혜모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활동하면서 민주노총의 지침들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는 당당한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대기업이 혁신할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받아 안고 저 자신부터 반성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한번 다녀보니까 본산 한국GM은 한 달에 6일 내지 7일 일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도 지금 받은 수준물감 소화하고 나면 다음 달부터는 일할 내용이 일거리가 없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제가 제조업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노총의 건강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대기업 노조의 혁신만 이야기해서는 되겠는가? 민주노총이 근본적으로 조선산업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철강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이 없으면 정말 심각한 일이 올 수도 있다. 저는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런 제조업이 강해질 때만이 민주노총도 힘을 강하게 받아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시 노동 의제가 아닌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압박과 강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또 한미 FTA, 또 무기 강매, 또 사드 배치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이와 관련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강요와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짧게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자부터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국정농단으로까지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사실은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을 넘어오면서 한국 사회 개혁 투쟁을 하긴 했지만, 특히 근본적인 문제, 자주 평화 통일 문제라든가 재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쟁을 못했던 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투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이 평화 체제 수립에 소극적이거나 위기를 조장하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한미 FTA로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들을 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주적인 우리 경제 통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투쟁을 민주노총이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죠. 답변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진정 원하는가? 일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미국 군산복합체는 파키스탄에게 F-16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를 바로 인도에 대해 똑같이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의 긴장들이 사실상 그로 인해서 야기됩니다. 미국은 과연 평화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 분위기를 높여서 사실상의 무기를 배치하고 더 나아가서 사드까지 배치하면서 한 나라에 있어서 어쨌든 경제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전쟁 분위기를 높이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평화운동, 그리고 또한 미국에 있어서의 지금의 계속적인 대북적재 정책을 폐기하고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나가는 길들을 바로 우리 민중들과 더불어서 정말 촉구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달리합니다만은,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군사적으로 세계 4위 정도의 어떤 군사력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연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과연 한반도 통일을 원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단지 무기를 팔아먹고 긴장을 조성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이유를 추구하기 위한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판단하고, 한반도 문제들은 저희들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어떤 한반도 내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저는 뭐 다른 외세 세력이 빌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민족끼리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죠.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노동자들의 희생이 가장 크다는 것은 과거의 전쟁사를 살펴보더라도 실증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가 폭발하는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민주노총이 노동자 민중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중대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해야 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재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공정공영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해야 될 이 역사적 책무, 이런 것들이 방기되지 않도록, 소홀해지지 않도록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잠깐 마지막 질문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공식 토론회를 끝나고 기자분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좀 지났고요.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세 가지가 교육과 선전 또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선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민주노총 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선전 매체 또 선전 홍보 전략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후 노동과 세계의 학대 운영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구체적 질문이네요.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명한 위원장 후보자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입니다. 예. 제 철도민영화 저희 투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복귀하는 날 어떤 YTN에 있는 기자분이 저한테 명함을 하나 주셨는데 이게 낙서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조금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 입장에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사를 위해 쓰지 못한 것 뭐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건투를 빕니다. 이런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언론 동지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어두운 것을 밝힐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의 위상이 높아졌을 경우에 일단은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찾아오는 우리의 많은 홍보 매체들이나 필요한 매체들에게 있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야 될 전달해 드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등 구체적인 지금 시대에 맞는 매체들을 더욱더 많이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예, 기호 3번 윤혜모 위원장 후보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98년도 정리해고 투쟁 시 사수대 지대장을 했던 행동대장 출신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아마 제가 부족한 내용들을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잘 채워주실 거라고 판단되는데, 현장에서 저는 노동과 세계를 포함한 민주노총의 선전물을 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페이퍼를 통한 이런 선전물은 뭐 조합원들이 대단히 좀 불신하고 있고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조합원들한테 알리기 위한 수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민주노총 지도부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 조합원과 공유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으면 저는 뭐 사상무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선전 방법에 대해서 또 선전 매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가지고 현장 조합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네,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조직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과 인력입니다. 제가 10여 년간 민노총의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임원을 하면서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목도했던 부분입니다. 노동과 세계의 존폐 문제, 이것이 거론됐던 이유는 사실상 예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의 대내적 선전, 즉 조합원들을 향해서 선전하고 홍보하는 문제와 대외적 선전, 대국민 선전, 이것을 좀 분리해서 강화하기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선전 홍보의 문제와 대국민 선전 홍보의 문제를 양자를 같이 조화롭게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조금 더 증액하고 재편하는 과정을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내고, 민주노총의 이 언론으로부터의 고립 뭐 이런 부분도 좀 더 언론 담당자들과의 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소통을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의 중앙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데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에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모바일과 그다음에 SNS 적합한 홍보 체계로 더 발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노총이 주간 뉴스 정도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산별과 단위 노조에 공유할 수 있는 영상 주간 뉴스를 고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미 이제 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노동 팟캐스트를 그냥 뭐 지금 접속 안 하는 게 아니고 언론 노조하고 함께 정말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적으로 노동 팟캐스트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주노총 100분 토론입니다. 민주노총의 주요 노동 사회 의제를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MBC 100분 토론 이상의 민주노총 100분 토론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17
잠깐만요.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오늘 제9기 임원 선거 언론사 초청 합동 토론회였고요. 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만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고 되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마 시간과 여러 조건이 부족해서 후보들의 입장과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만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들은 이후에 좀 과제로 좀 남기고 남은 선거 운동 기간 3일간 마무리 내 후보님들 더 적극적으로 좀 펼치시길 좀 당부드리면서 오늘 언론사 초청 합동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가하신 기자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이나 인터뷰 등 하실 계획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후보님들 못 일어나셔서 한 번 더 포토타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후보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주제까지 드렸는데 질문을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주제를 정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손을 한번 같이 맞잡고 힘차게 마무리까지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힘차게 한번 손 한번 그렇게 하실까요? 마음대로 편하게 하십시오. 힘차게 한번 마무리 포토타임 가지겠습니다. 한 번 더 투쟁하겠습니다. 힘차게 민주노총 투쟁. 고맙습니다. 오늘 후보님들, 기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응답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